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크게 흔들렸죠. 미국에서 발표된 예상을 상회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또 국내 증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도 FOMC 회의 경계감에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돌파하며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부디 좀 상승장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국내 증시. 전거래일에서도 우리 시장의 부실한 체력은 여실히 드러났죠. 예상을 웃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리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됐던 3월 15일 금요일장 한마디. 물가 충격, 코스피도 충격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오니 미 국채 금리가 뛰었고요. 시장에 만연해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춤해졌습니다. 이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대됐던 전거래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13원 가까이 급등하며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여력도 소진됐음을 확인했던 하루였는데요. 저PBR 관련주들까지 하락하며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던 금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PPI 발표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외국인이 1조 원 순매도 속에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2%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와 가상화폐주가 크게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0.8% 밀린 8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확인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주가 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정상회의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삼부토건은 13% 올랐고요. SY는 8%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21일까지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GTC가 개최되는데요. 이 행사가 반도체 상승의 촉매로 역할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에이펙트는 26% 오름세, 코세스는 8%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에 전거래일 크게 빠졌던 섹터는 2차 전지주였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피스커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까지 하면서 2차 전지 생산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삼성 SDI는 4%,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4%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에는 약세를 보인 섹터가 더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요,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세게 출회됐지만 그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또 조선주, 일부 반도체나 AI 쪽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언제나 늘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섹터 2차 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 대형주의 매도세가 세게 출회됐어도 반도체 바이오, 저PBR은 그래도 믿고 있는 기대감이 하나씩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시점 너무나 힘드실 2차 전지 주주분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의 큰 형님 테슬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섹터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테슬라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죠. 국내 투자자 주식 보관 금액 1위 테슬라는 지난주 10개월 만에 $170 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들어 30%나 넘게 빠지며 미국 증시 시가총액 12위로 밀린 큰 형님 테슬라. 도대체 전기차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피스커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월스트저널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곡소리가 들려도 오래전부터 들리고 있었던 피스커. 그런 상황에서 파산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 자동차계의 애플로 불리면서 2020년 상장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이 기업이 주당 $32까지 바라봤던 이 기업이
현재는 0.17달러까지 내려온 건데요. 사실 피스커는 지난달 주가가 30일 연속으로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며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사측은 파산설을 강하게 부정했고 주가는 반등했지만 글쎄요, 목요일 46% 이상 폭락한 것 대비 반등폭은 1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현재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무나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요소를 꼽자면요, 아이비들의 테슬라를 향한 잇따른 부정적 보고서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웰스파고는 기존 목표 주가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 다음 날 UBS도 기존 목표가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은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또 재고 압박이 이어지며 올해 적자까지도 예상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오겠지만 우리가 한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만큼 지금의 그 과도기 과정이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늘의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특정 섹터에 마냥 기대감을 가져서도 또 마냥 우려감을 가지는 것도 지양을 하고 투자에는 철저한 팩트 기반,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관론의 볼륨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 섹터, 그래서일까요? 주말에 있었던 뉴스에 시선이 더욱더 쏠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투자운용 대표가 테슬라를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70억 달러 주식을 매입하며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에 테슬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리오토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을 올렸다는 소식 속 주가는 15%나 폭등을 했습니다. 샤오펑이나 니오도 급등을 했죠. 무엇보다 인도에서 나온 소식이 주가 반등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는데요. 인도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 유치를 위해 현재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로 그 관세를 인하하는 파격적인 전기차 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보조금은 축소된다, 미국 대선이 변수다, 비관론의 목소리가 팽배한 상황 속 또 한 번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접어두세요라는 듯 주말 사이 나온 뉴스들. 자, 그럼 국내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완성차와 배터리 부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한 사실이 오히려 국내 완성차 쪽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죠. 반면 배터리 업체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요. 23년 수주잔고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업으로 평가받던 상황 속에서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니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에 일본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머리가 지끈 아픈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IRA 법안입니다.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국내 배터리 수요는 줄 수 있다는 전망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 겁니다. 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향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굵직한 타임라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 올해 8월 LG 에너지 솔루션은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뒤를 이어 12월 삼성 SDI도 이 배터리 양산 준비 완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삼성 SDI와 SK온의 파일럿 준공, 완공 시제품 양산이 계획되어 있죠. 26년에는요, LG엔솔의 흑연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고요. 27년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전기차 경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 과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이 지금의 과도기를 무사하게 넘겨낼 수 있을지, 또 그 과정 속 국내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이러한 타임라인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똘똘한 트레이딩 전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2차 전지 주주분들 온 마음 다해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제품 전문 업체인 바이오플러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는 LIG 넥스원과 112억 원 규모의 유도 무기용 전자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드는 운영자금 등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주당 2,500원에 신주 120만 주가 발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고심하고 있는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주목해 보시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종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엔비디아 GTC 2024가 개최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업계 최초로 HBM3E 12단 실물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반도체주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유한양행과 신테카 바이오, 보령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장 키워드 일정과 다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 주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371곳의 상장법인이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인 외환정책 변수, 기업별 주주 친화 정책 변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나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의 웰스파고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속 마이크론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에 나서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AI 소식입니다. 최고 성능의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을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애플의 연구진들. 국내 AI 관련주들은 오늘도 차별화 양상을 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